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수업이 어렵습니다. 그죠? 초등학교도 뭐 개학을 연기하고 제가 있는 대학도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밖에 만나볼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강의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강의 주제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체육학과 또는 체육교육학과의 교과목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체육인의 진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좀 느린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우리 성곡고등학교에 강의 오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기에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박호근이고요.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세부 전공은 교육행정 전공인데요. 교육행정이 뭐 하는 거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 교장, 교감을 양성하는 그런 교과목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교육행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서는 대학, 우리 교육부 어떤 정책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또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교육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나와 있고요. 제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면 이메일이나 제 휴대전화 여러분들 잘 메모하셨다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회의할 때 빼놓고는 회의할 때 빼놓고는 다 전화 받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면 회의 중에 받지 못한 전화까지도 다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 주소하고 휴대전화 잘 메모해 놓으시다가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거는 전자교탁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강의실에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교탁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한 10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10가지.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는 거예요. 퀴즈. 이 중에 딱 2가지가 사실과 다른 것. 쉽게 말하면 뻥이 있어요. 뻥. 거짓말. 어떤 건지 여러분들 찾아봐 주세요. 1번. 딸이 셋이 아빠다. 2번. 뭔가요? 강동구에 산다. 3번. 대학교 다닐 때 과대표, 과학생회장, 또 단과대 학생회장을 했다. 4번. 뭔가 볼까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중에서 아닌 거 2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5번. 조선일보, 서중의 장학생이다. 와, 1,7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네요. 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6번. 교육학 리더십 강의를 20년 이상 해왔다. 보이는 대학들이죠. 고려대, 숙명여대, 광운대, 상명대, 인천대, 강릉대, 중부대, 호서대, 한양대, 전주대, 서원대, 그 외에도 쭉 있는데. 다음. 영문학과를 나왔고 영어 선생님 경력이 있다. 갈수록 아닌 것 같죠? 거짓말 같죠? 자, 8번. 복싱 선수 출신이래요. 자, 9번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봅시다. 9번. 스키 강사이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충청도 촌놈 출신이다. 느낌상 10번은 맞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제시된 10가지 중에서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거. 몇 번하고 몇 번입니까?
오프라인 강의, 그러니까 일반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1번, 7번, 4번, 9번, 뭐 6번, 8번, 1번, 10번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제가 혼자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찍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자,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는커녕 아직 미국 가보지도 못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스키 강사이다. 스키 강사 수준은 아니고요. 스키 한 두어 번 타봤어요. 두어 번. 자, 이 정도로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유인물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유인물 있죠, 이거? 우리 성곡고등학교에서 유신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이거 다 여러분들 자료 줬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체육학과 내지는 체육교육과에서 어떤 교과목을 수강하는지, 그리고 체육인이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떤 진로를 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같이 볼까요?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개된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사범대학 안에 여러 개 과가 있잖아요. 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과학교육과, 음악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체육교육과였습니다. 체육교육과. 그렇다면 체육교육과에서 어떤 교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이거를 같이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칸이 전공 필수 그랬어요. 전공 필수. 전공 필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교과목입니다. 그 밑에 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공 선택. 전공 선택은 여러분들이 체육교육과에 들어가면 전공 과목을 배우는데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과목 봅시다. 전공 필수를 보니까 첫 번째 육상 1 트랙, 그 다음에 육상 2 가로 열고 트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상은 말 그대로 달리는 거죠. 기계체조 1 마루운동, 기계체조 2 뜀틀 철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체조 수영 1 스포츠 교육학, 교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체육교육과를 들어오면 누구든지 듣기 싫어도 다 들어야 될 교과목입니다. 거기다가 체육교육론, 체육논리 및 논술. 오른쪽에 보니까 학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점. 1학점짜리도 있고 3이라고 쓴 것도 있고 2라고 쓴 것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 1학점은 1시간 정도 배정이 됩니다. 뭐라고요? 1학점은 1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2시간 수업을 받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시간 수업을 받는데 1학점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교과목들이 있어요. 자, 비고란에 보니까 졸업 7기 대상 과목 그랬어요. 졸업 7기 대상 과목.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기를 반드시 또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육상 1, 2, 기계체조 1, 2, 건강체조 이 5가지 과목은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B 플러스, B 제로, B 마이너스, C 플러스, C 제로, C 마이너스 이런 등급이 있는데요. A 마이너스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그 왼쪽에 있는 육상 1, 2, 기계체조 1, 2, 건강체조 이거는 졸업 실기 대상 과목이지만 면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전공 선택 교과목 한번 볼까요? 특별활동, 평생 스포츠 교과목에 대해서 쭉 한번 보세요. 1학점짜리라고 되어 있죠. 요트, 윈드서핑,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쿠버 다이빙, 스키, 또 스노우보드, 현대무용인문, 한국무용인문, 체육사 철학
전공 과목이니까 3학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조금 전까지는 1학점인데 스포츠 사회학, 무용 교육은 2학점, 여가 레크레이션 2학점. 오른쪽 보니까 택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 과목 중에서 운동생리학 3학점,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 또 운동학습 및 심리, 특수체육. 특수체육은 뭐죠? 흔히 말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체육교육 과목을 특수체육이라고 합니다. 교양 선택이 있네요. 체육 1, 2, 필수 선택이죠. 필수 선택은 뭐예요? 선택은 선택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 실기, 영어 진행 강좌도 있어요. 영어 진행 강좌, 전공 교과목 중에서 2학점을 포함해서 1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돼요. 몇 학점이요? 10학점. 그러면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오면 체육교육과에 다닌다 할지라도 영어 수강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턴십 제도, 자원봉사 이런 거 하면서 현장 가서 느끼고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인턴십 제도라고 그러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체육 교육과니까 앞부분은 체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교육. 네,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 교직 소양 그랬네요.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특수아동은 뭐라고요? 네, 장애인들. 그 다음에 교직 실무. 교직 실무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실제를 공부하는 것을 교직 실무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처 이런 교과목도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됐을 때 어떻게 학교 폭력을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직 이론 보니까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참고로 제가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과목이 바로 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상담과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이런 교과목들을 여러분들이 10학점, 즉 5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른쪽 보면. 또 교육실습,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기억이 날 겁니다. 공부하고 있으면 어느 대학교 4학년 형 또는 누나들이 와서 교생 실습 나왔다 그러면서 대략 4주 동안 그죠? 나와서 교육 실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체육교육과에 들어오시면 대학교 4학년 때 대부분 1학기에 나가는데 1학기에 못 나가면 2학기 때 나가기도 하죠. 해당 학교 대부분 자기가 졸업한 모교로 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서 교육 실습도 하고 또 교육 봉사활동도 하고 교직 적성 인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사의 인성, 적성이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전공 이수학점을 보니까 주전공 이수학점은 60시간, 60학점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다른 전공을 이수할 경우는 52학점, 부전공 이수학점은 50학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교양은 36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전공은 60학점 이상, 교직은 22학점 이상 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제 강좌를 듣는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막 송곡고등학교를 입학한 신입생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아직 졸업 못했는데 벌써 대학을 공부하라고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으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들어왔을 때 이런 과목을 듣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 진로 진학 특강입니다. 진로 진학 특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육인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3페이지. 이번에는 체육교육과 내교육. 체육교육과 다니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내부 규칙,
내부 규칙을 내규, 두 글자로 줄여서 내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반가로 5번에는 학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이런 학과입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오늘 특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줄줄 읽으면 여러분들 따분해가지고 저한테 집중 못하니까. 자, 다음은 5페이지로 갑시다. 5페이지는 어느 대학교가 나와 있죠? 5페이지. 자, 보세요. 어느 대학교입니까? 네,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도 사범대학 안에 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화면에 이 손에 들고 있는 자료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려대학교 보니까 일반 교육과정, 체육교육과에 들어오면 첫 번째 공통교양, 그래서 사고와 표현 이런 교과목이 있어요. 핵심 교양 보니까 세계화 문화, 역사 탐구, 문학과 예술, 윤리와 사상, 사회 이해, 과학의 기술, 또 뭐 창발적 사고 이런 교과목들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전공은 다시 또 나왔어요.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과교육론에는 체육교과교육론, 체육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조금 흐릿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저도 화면에서 캡처하다 보니까 원래 그 홈페이지에서 따온 자료가 흐릿해가지고 저도 좀 보기가 불편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눈이 저보다 시력이 좋으니까 잘 보세요. 자, 심화전공, 교직 이렇게 했습니다. 교직에도 교직 실습, 교직 소양, 교직 이론 쭉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서울대학교 교과목 소개한 것과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큰 틀에서는 같고 작은 틀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6페이지? 6페이지 보니까 이번에는 체육교육과에 다니긴 다니는데 학생 선수 있죠. 흔히 말하는 체육 특기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것이 일반 체육교육과 학생들하고 달리 6페이지에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중에 저는 체육 특기자인데요. 이런 학생이 있으면 바로 6페이지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7페이지 보니까 이중전공, 복수전공, 학사편입자, 이수지정표라고 되어 있어요. 학사편입부터 말씀드리면 학사편입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 때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라든지 경희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성공회대학교라든지 우리나라에는 국내 어느 대학도 좋습니다. 경북대학교도 좋고 제주대학교도 좋고 다니다가 2학년 말 때 편입시험을 보죠. 편입시험을 보면 서울대학교도 들어오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들어옵니다. 편입한 학생들은 어떤 교과목을 듣는지 그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중전공, 복수전공이 있죠. 이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체육교육과로 들어와. 뭘로 들어온다고요? 체육교육과.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갑자기 역사학에 대해 관심이 생겼네. 갑자기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네. 아니면 생명공학, 전자공학에 관심이 생겼네. 아니면 다른 모든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다른 전공들을 또 듣는 거야. 뭐라고요? 체육교육과 수업 외에 다른 과, 쉽게 말하면 탓과 수업을 또 들어. 그래서 졸업할 때 여러분들이 학사학위를 2개를 받는 거예요. 체육교육과만 딱 졸업하면 체육학사, 체육학사 학위 딱 하나 받는데 이중전공, 복수전공하면 어떻다고요? 졸업장을 2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대학을 1년 더 다녀서 총 5년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권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첫째,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 나 재수할래. No. 뭐라고요? 재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눈높이를 낮추세요. 그래서 일단 다른 과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과를. 대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중전공이나 뭐 복수전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과가 뭔데? 아, 나 체육학. 그럼 이중전공, 복수전공, 체육학을 하면 돼. 졸업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체육학 학사 자격증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과 있죠. 거기 학사 자격증이 또 나와. 재수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느니 차라리 재수하지 말고 1년을 더 다니면 5년이죠? 5년 안에 대학 졸업장을 주겠다는 거야. 그게 현명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하고 있는 이 박호공 교수는 여러분들한테 재수하지 말아라. 대신 눈높이를 낮춰서 다른 과를 들어가되 대학 들어가서 이중전공, 복수전공을 해라. 이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진로 진학 특강입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 뭐였죠? 재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7페이지 보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 쭉 돼 있어요. 임해 훈련. 임해 훈련은 바닷가 가서 하는 훈련이죠.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학습 및 심리, 여가 레크레이션 교육론, 운동력학, 체육사, 철학, 또 체육교과교육론, 체육 측정 및 평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학사 편입하는 사람은 어떤 교과목을 배우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졸업 요구학점 맨 밑에 해볼까요? 공인 영어 성적 제출. 여러분들, 아, 저 영어 잘 못하는데요? 영어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체육 관심 많다. 체육도 당연히 해야 되고 영어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못한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들 고1, 고2, 고3, 3년이라 긴 시간이 남았으니까 체육의 뜻을 두는 여러분들이 체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역량도 키우시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와서 영어 시험 잘 패스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면 뭐가 좋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다닐 때 좋아요. 알다시피 영어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하면 다 통하잖아요. 영어는 꼭 공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영어 강의 3과목 이수해라. 외국어, 영어 강의, 원어 강의. 원어 강의는 뭐예요? 그 나라 말로 하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체육교육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할 교과목이 8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임해훈련, 스포츠 생리,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앞에 보니까 학점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괄호 열고 시간이 나왔어. 아까도 얘기했어요. 1학점인데 2시간 수업하는 수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임해훈련. 2시간은 수업을 하는데 학점은 1학점이에요. 자, 괄호 속에 보니까 3, 괄호 3. 이건 3시간 수업하면 몇 학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3학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탁구, 그죠? 탁구 교수법도 2시간 수업 받는데 1학점이네요. 뉴스포츠 2시간 수업 받는데 1학점이야. 그죠? 농구, 핸드볼, 뭐, 마찬가지로. 또, 야외 활동. 자,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모르면 여러분들 이 자료 보면서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9페이지 보니까 이번엔 학생 선수들이 들어야 될 교과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졸업 요건 10페이지 봅니다. 10번째 페이지. 총 요구 학점은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만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학생 선수들은 10학점을 깎았어요. 130학점 이셔야 된다. 자, 교양, 전공, 교직,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공인 영어, 공인 영어. 토익은 600점 이상 받아라. 토플 PBT는 500점 이상, CBT는 173점 이상, IBT는 62점. CBT, IBT가 뭐예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대학교 들어올 때쯤 되면 다 친구들이 알려줘. 선배들이 알려주고. 아, 핵심은 뭐예요? 대학교 졸업하려면 영어 성적이 꼭 필요하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탭스 502점, 토셀 444점, 그 다음 IELTS 5.0 이런 것들을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피니까 어느 대학교가 나오죠? 오케이. 연세대학교가 나옵니다. 연세대학교도 사범대학교 안에 체육교육과가 나옵니다. 체육교육과.
좀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도 사범대학 안에 체육교육학과가 있었고, 고려대학교도 어디에? 사범대학 안에 체육교육과가 있었고, 줄여서 체교과라고, 체교과. 연세대학 체교과는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범대학 안에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똑같죠? 왼쪽 공통기초 12학점이라고 그랬어요. 채플,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RC 필수, H1, 2, 연세 RC. 그 다음에 글쓰기, 기독교 이해, 대학 영어 1, 2 이런 것들이 공통기초 12학점 따라하는 거예요. 밑에 가보니까 필수교양 24학점인데 그 중에 8개를 택해라. 택 8 이렇게 나와 있죠. 문학과 예술, 인간과 역사, 언어와 표현, 가치와 윤리, 국가와 사회 공동체.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와 세계. 그 다음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소프트웨어. 이런 건 대부분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 1학년 때. 몇 학년 때요? 1학년 때. 그러면 전공은 언제부터 배우냐? 주로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인이 돼가지고 전문인이 돼서 대학을 졸업해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전공이에요. 주로 이제 1학년 때는 한두 과목 맛보기로 그냥 수강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스포츠 심리학, 골격 구조학, 운동역학 1, 2, 운동생리학 1, 2, 졸업평가, 전공 기초 이론이라고 그랬죠. 전공 기초 실기, 수영, 테니스, 체조, 육상, 골프, 신체 적성, 축구, 동계훈련, 학예훈련, 전공 선택, 전공 소개 62학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 오늘 12페이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구 어떻게 평가하는지, 토스, 스파이크, 서브, 리시브. 농구는 골 밑에서 20초 동안 골밑슛을 어떻게 한다? 하프라인에서 또 어떻게 한다? 하프라인에서 보조한 것도 어떻게 한다? 축구로 가볼까요? 패스, 트래핑, 리프팅, 드리블링 앤 패스 후 슛. 쭉 나와 있어요. 수영은 개인 혼영의 순서,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그죠? 순서가 나와 있죠? 출발 방법은 입수 스타트로 통일한다. 마지막 골프 종목도 있네요. 자, 드라이브, 아이언 6번, 그 다음에 어프로치 샷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즈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면 미리 이런 걸 연습해가지고 자기가 목표로 한 대학, 그 대학은 어떤 것을 포커스해가지고 시험을 보는지를 잘 미리 정보를 알은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신이에요. 13페이지 볼까요? 13페이지. 기초 시기가 있어요. 메디슨 볼 던지기 총 2번 실시한다. 투착할 때 발의 전후 이동은 파울로 처리한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총 2번을 실시한다. 측정은 정지된 자세에서 도약한 후 시작선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신체 부위를 기록한다. 왕복 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34점 만점이면 몇 초 안에 달리는 거 쭉 나있어요. 34점부터 21점, 20점 쭉쭉 해서 1점까지. 제자리 넓이뛰기, 왕복 달리기, 메디슨 볼. 여러분들이 적어도 흔히 말하는 메이저급 대학 가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점 많은 거 34점 다 받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11점 받았다.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배우는지 또 살펴보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학년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체육학과에 들어오면 체육대학교는 체육교육과가 없습니다. 체육교육과가 없고 대신 특수체육교육과는 있죠. 특수체육교육과. 그거는 여러분들이 특수체육교육에 관심이 있다.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특수체육교육과 홈페이지가 다시 열려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체육학과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학년 들어오면 1학기 때
체육, 철학, 수영, 전문실기 1, 해양 스포츠. 2학기 때는 체조 1, 육상 1, 전문실기 2, 스키, 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이걸 듣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8개 과목 듣고 43시수. 2학년이 되면 1학기 때는 운동학습 및 심리, 체육사, 체조2, 육상2, 전문실기 3, 그 다음에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2학기 때는 스포츠 안전학 쭉 해서 골프, 댄스 스포츠, 특수교육학개론 해서 20과목. 다음 넘어갈까요? 3학년 1, 2학기 때 듣는 과목, 4학년 1, 2학기 때 듣는 과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서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연세대학교든 한국체육대학교든 여러분들이 대학 1학년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배우고 2학년 되면 2학년에 맞게 3학년, 4학년은 3, 4학년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이런 교과목을 다 배웠어요. 그렇다면 어떤 진로를 가는지, 어떤 직업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으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7페이지. 자, 봅시다. 졸업 후의 일반적인 진로네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와가지고 일부러 수정 보완한 겁니다. 나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 크게 교사라고 가는 길이 있고 대학 교수로 가는 길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행정가가 되고 싶다. 공무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사무행정, 경기단체 및 협회에서 사무행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국가, 대한민국 정부죠. 또는 서울시, 뭐 송파구, 노원구, 여러분들 근처가 노원구 쪽이죠? 아니면 뭐 중랑구, 서울 시내 또는 내 고향이 충청남도다, 제주도다 그런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때로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무원 조직은 아닌데 준공무원 조직이에요. 거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로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네요. 공공, 문화나 체육시설의 관리자가 되는 거. 또 언론계로 나가면 스포츠 기자. 스포츠 기자도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죠. 돈도 많이 법니다, 여기. 아나운서나 해설가가 되는 방법. 또 연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서 스포츠 관련 연구소에서 체육 정책 연구하면서 논문 쓰고 그러다가 교수도 되고 전문위원이 되기도 해요. 체육 분야의 정책, 기술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의료 쪽으로 가볼까요? 의료? 운동처방사가 있어요. 병원이나 운동처방센터에서 사람들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죠. 특수체육지도자. 특수체육지도자는 뭐예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센터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거. 그 다음 트레이너도 있어요. 트레이너. 다 알 때 트레이너는 프로팀 또는 실업팀 아니면 뭐 유명한 그 연예인들을 1대1로 개인 코칭해주면서 보디빌더 몸매 만들어주는 거죠. 지도자가 되면 생활체육 지도자도 있고 신체활동 지도자도 있고 일반 사설학원, 태권도장, 뭐 유도장 거기서 사범이나 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입시체육을 지도하는 선생님, 유아체육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호 파트로 가요. 청와대 경호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면 사설 경호원들, 뭐 영화 배우라든지 인기 연예인들 이런 분들 사설 경호원들 쓰잖아요, 그죠? 아니면 대그룹의 회장님들 사설 경호원들 다 붙이다 일명 보디가드들. 경호단체에서 취직해도 되고요. 경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어떤 스포츠 이벤트 하는 거 말이죠. 예컨대 잠실운동장에서 야구 게임을 한다. 축구 게임을 한다. 그럴 때 다 어떡합니까? 이런 에이전트에서 맡아가지고 다 좌석 세팅하고 그다음에 프랜카드, 응원석, 의자 다 이런 거 놓죠. 보통 이런 거 억 단위가 넘습니다. 한 건 하는데 1억, 많게는 10억씩 나가요. 경기가 길어질수록 또 뭐 올림픽 게임,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전국체전, 소년체전 다 어떡합니까? 에이전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경영관리기획, 스포츠용품 같은 거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거. 여러분들 BTS, 방탄소년단 그 뭡니까? 로고, 옷, 기념품 얼마나 불티나게 팔립니까? 그런 거 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자, 군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군무원. 군무원은 군대에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걸 군무원이라고 하죠. 경찰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소방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강한 체력 요구되는 특수직종, 경찰, 소방서 이런 데서는 우리 체육한 사람들이 단연 앞서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18페이지 보시면 체육 지도자의 분류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체육 지도자의 분류.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자격증을 따는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딴다고요? 자격증. 자, 체육 지도자 첫 번째 전문 스포츠 지도사.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1급이 높을까요? 2급이 높을까요? 당근? 1급이 높죠. 2급. 2급 딴 다음에 1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1급, 2급.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1급, 2급.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알다시피 100세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전문 트레이너 그쪽의 직업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것을 대학교 들어와서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전문가로서 우뚝 서시고 또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 참 송곡고등학교 졸업한 걔 있잖아, 걔 아주 유능한 애야, 응?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조금 전에 자료는 우리 한국체육대학교에 근무하는 하웅룡 교수님이 이 체육 지도자의 분류표를 만들어서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맨 밑에 뭐라고 써놨죠? 송곡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눈부신 발전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건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진심입니다. 이제 막 송곡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신입생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앞날에 정말 한 분 한 분 눈부신 발전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다음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평상시 제가 대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읽어드리는 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음미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대는 그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꼭 될 거야. 그렇게 되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따라오시죠. 그대는 그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실패는 환경 탓이라고 어줍잖은 구실을 댈지라도 정신은 이를 일소에 붙인다. 일소, 피식, 웃고 만다는 거죠. 정신은 걸림이 없다. 정신은 시간을 지배하고 공간을 정복한다. 정신은 기회라는 허황된 사기꾼을 내쫓아 버리고 환경이라는 폭군의 왕위를 박탈하고 희종의 자리에 있을 것을 명한다. 희종, 뭐죠? 꼬봉, 부하의 자리에 있을 것을 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이지 않는 힘이요 끊임없이 용솟음 치는 불멸의 영혼인 인간의 의지는 돌 장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를 뚫고 뭐라고 써 있어요? 목적을 향해 진군한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초조해하지 말라. 다만 깨어 있으라. 무르익은 영혼이 솟구쳐 오르며 명령을 내릴 때
마지막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뭐라고요? 모든 것은 절로 복종하리라. 박인출 선생님이 번역하신 생각하는 바에 따라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이 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어디예요? 쭉 보세요. 네. 저는 이 시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늦어지는 것에 대해 초조해하지 말라. 아, 나 늦었는데 지금 그거 시작하게 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No.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아이고 늦었는데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앞에 있는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한 게 군대를 갔다 와서 26 지나서 27살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왔으니까 17이겠네. 맞죠? 17. 제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더 놀아도 돼. 저는 27살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늦었는데? No. 늦어지는 것에 대해 초조하지 말고요. 늦었구나 싶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힘은,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냐? 저는 고등학교 때 복싱을 했었거든요. 복싱 막 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뚝심도 기르고, 복싱하다 보면 뭐예요? 상대편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쓰러지든 내가 쓰러지든 해보자.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 교수가 돼서 한국체육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늦었는데 no. 상관없다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라? 열심히 하라.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우화가 있어요. 우화. 이소우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을 일종의 우화라고 그러죠. 자, 옛날에 아주 현명한 임금님이 계셨대요. 현명한 똘똘한 임금님이. 근데 이분은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이 양반이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어. 여봐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뭐라고? 책 한 권에 모아오너라. 그 부하들이 계속 몇 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책 한 권에 모아왔어. 그랬더니 그 책 한 권도 읽기 싫은 거야. 그랬더니 또 명령을 했어. 뭐라고? 한 장으로 모아라. 근데 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 임금이 한 장도 싫으니까 그 다음 또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딱 한 줄로 요약해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 그랬더니 그 부하가 고심고심 또 고심고심하다가 드디어 딱 한 줄로 만들어 왔어요. No. 뭘까요? No. 이 밑줄 속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딱 한 문장 요약하면 No. 뭘까요? No pain? 그 다음 뭘까요? No gain. 즉 고통 없이는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성공하고 싶어? 잘 나가고 싶어? 고통을 참고 인내해. 그러면 네가 이룰 거야. 그러면 네가 얻을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도 no pain, no gain.
이제 고등학교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훌륭한 리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